가을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오후 68세 영자는 거실에서 웨딩드레스 카탈로그를 펼쳐놓고 있었다. 손녀 수진의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그녀의 마음은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했다. 할머니, 이 꽃장식은 어때요? 25세의 수진이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다. 영자는 안경을 고쳤으며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이쁘네, 우리 수진이가 좋아할 만해. 영자는 손녀의 볼을 살며시 어루만졌다. 내가 이렇게 어여쁜 신부가 되다니 할머니는 꿈만 같구나. 수진은 할머니의 품에 안기며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가 계셔서 더 행복해요. 준호 오빠도 할머니를 정말 뵙고 싶어해요.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수진이 문을 열자 45세의 남성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잘 다듬어진 수염과 깔끔한 양복 차림의 그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수진 할머니세요? 저는 준호입니다. 영자가 거실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하던 순간 시간이 멈췄다. 그 얼굴, 그 목소리, 그 눈빛. 4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어머. 영자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손에 쥐고 있던 카탈로그가 바닥에 떨어졌다. 준호 역시 영자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고 들고 있던 꽃다발이 미세하게 떨렸다. 할머니? 수진이 영자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으세요? 아, 아니야. 잠깐 어지러웠구나. 영자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벽을 짚고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계속해서 준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처음 뵙겠습니다, 할머니.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준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과거로 빨려 들어갔다. 젊은 시절 강가에서 손을 잡고 걷던 그날들, 가난 때문에 헤어져야 했던 그 아픈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다. 수진이가 참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영자는 간신히 말을 이었다. 할머니 덕분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준호의 대답에는 오묘한 떨림이 있었다. 수지는 두 사람 사이에 이상한 기류를 느꼈지만 그저 긴장감 정도로만 여겼다. 오빠 할머니께 약혼 반지 보여드려요. 준호가 반지 상자를 꺼내자 영자는 그의 손가락에 끼워진 오래된 은반지를 발견했다. 40년 전 자신이 그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반지였다. 영자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이쁘네.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준호가 아직도 그 반지를 끼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분위기는 묘하게 어색했다. 수지는 즐겁게 결혼 준비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영자와 준호는 서로를 의식하며 어색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할머니, 오빠가 요리를 정말 잘해요. 나중에 가르쳐달라고 해보세요. 수진의 말에 영자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요리를. 영자는 준호를 바라보며 말끝을 흐렸다. 젊은 시절 준호가 자신을 위해 라면을 끓여주던 기억이 떠올랐다. 준호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늦었으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결혼식 준비로 바쁘실 텐데. 벌써요? 더 계시죠? 수진이 아쉬워했지만 준호는 영자의 시선을 피하며 서둘러 인사를 마쳤다. 현관 앞에서 준호는 잠시 멈춰서서 영자를 돌아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만났고 40년 전의 모든 기억이 그 순간에 집약되었다. 문이 닫힌 후 영자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운명은 이렇게 잔혹할 수 있는 것인가? 자신이 평생 잊으려 했던 첫사랑이 하필 사랑하는 손녀의 신랑으로 나타나다니.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40년 전 그 남자와의 약속을 떠올렸다. 언젠가 다시 만나면 그때는 놓치지 않겠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재회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수진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기억 속에서 메아리 쳤다. 영자는 자신의 가슴을 꽉 움켜쥐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영자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40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했다. 1985년 28세의 영자는 시골 마을의 가난한 농가의 딸이었다.
아버지의 병원비와 남동생들의 학비로 집안은 항상 궁핍했다. 그 시절 영자는 마을 유일의 서점에서 일하고 있었다. 어느 가을날 대학생 준호가 책을 사러 들어왔다. 도시에서 온 그는 영자에게는 다른 세상의 사람 같았다. 이 책 재밌어요? 준호가 아름다운 청춘을 들며 물었다. 읽어봤는데 좋더라고요. 주인공이 가난하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영자의 대답에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이 책으로 할게요. 그런데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함께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사랑은 순수하고 아름다웠다. 준호는 방학마다 마을에 내려와 영자와 시간을 보냈다. 강가에서 함께 걷기도 하고 별을 보며 미래를 이야기하기도 했다. 영자야, 내가 졸업하면 서울에서 함께 살자. 작은 집이라도 구해서. 준호는 영자의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다.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서울에서 살 수 있을까? 영자의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영자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고 수술비가 급히 필요했다. 그때 마을의 부유한 상인 김 씨가 영자에게 청혼을 해왔다. 우리 아들과 결혼만 하면 병원비는 물론이고 내 동생들 대학까지 보내줄게. 김 씨의 제안에 영자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영자야, 어머니가 이렇게 부탁한다. 우리 가족을 살려다오. 영자는 밤새 울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 그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잔혹한 현실 앞에서 그녀는 무력했다. 다음 날 영자는 준호를 만났다. 강가 벤치에 앉아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야, 미안해. 나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로 했어. 뭐라고?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왜?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 우리 집 형편으로는. 영자는 끝까지 말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돈이 문제라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아르바이트를 더 하든지 학교를 휴학하든지. 준호는 영자의 손을 붙잡으며 애원했다. 안 돼. 너의 미래를 망칠 순 없어. 너는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해.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날 밤 결혼식 전날이었다. 준호는 술에 취해 영자의 집 앞에 나타났다. 영자야, 나와봐. 그의 목소리는 절망에 젖어 있었다. 영자가 나오자 준호는 그녀를 꽉 안았다. 내가 더 잘했다면, 더 능력이 있었다면. 그만해, 준호야. 영자도 울고 있었다. 당신을 잊은 적 없어. 앞으로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준호의 속삭임에 영자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나도 그래. 영자는 준호의 품에서 마지막으로 그의 체온을 느꼈다. 다음 날 영자는 김씨 집안으로 시집을 갔다. 결혼식장에서 그녀는 계속 문 쪽을 바라봤다. 준호가 나타나서 자신을 데려가기를 은밀히 바라면서. 하지만 준호는 오지 않았다. 그는 그날 서울로 떠났고 영자는 평생 그를 그리워하며 살아야 했다. 세월이 흘러 영자는 남편과 사별했고 딸을 혼자 키우며 살았다. 딸이 결혼해서 수진이를 낳았을 때 영자는 손녀에게서 살아갈 이유를 찾았다. 그리고 지금 40년 만에 준호를 다시 만났다. 하필 사랑하는 손녀의 신랑으로. 영자는 베개를 끌어안으며 흐느꼈다. 운명은 왜 이렇게 잔인한 것일까? 40년 전에 이루지 못한 사랑이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다니. 창밖으로 동이 튀기 시작했다. 영자는 일어나서 거울을 보았다. 68세 할머니가 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다짐했다. 수진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 마음을 다시 묻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영자는 이미 알고 있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사랑을 어떻게 다시 포기할 수 있을까? 결혼식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영자와 준호는 피할 수 없이 자주 마주쳐야 했다. 웨딩홀 답사, 예단 준비, 하객 명단 작성. 모든 순간이 두 사람에게는 고문과 같았다. 할머니, 오늘 오빠랑 같이 예식장 가서 음식 시식해요. 같이 가실래요? 수진의 제안에 영자는 당황했다. 아니야, 할머니는 집에서 쉴게. 너희끼리 가서 맛있는 걸로 골라와라. 영자는 애써 웃으며 거절했다.
하지만 수지는 고집을 부렸다. 안 되죠. 할머니 의견이 가장 중요한데요. 오빠도 할머니가 꼭 와주셨으면 한다고 했어요. 결국 영자는 수진과 준호와 함께 예식장에 갔다. 웨딩홀 매니저가 설명하는 동안 영자는 계속해서 준호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다. 어르신, 이 코스는 어떠세요? 매니저가 음식을 가져왔다. 영자가 젓가락질을 하던 순간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너무 짜지 않으세요? 혈압 때문에. 그 순간 영자의 손이 멈췄다. 40년 전 준호는 항상 그녀의 건강을 걱정해주곤 했다. 짠 것 너무 많이 먹지 마. 몸에 안 좋아. 아, 네. 괜찮아요. 영자는 어색하게 대답했다. 수진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오빠가 할머니 건강까지 신경 써주네요. 정말 자상해. 당연하죠. 수진이의 할머니인데요. 준호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식사 후 주차장에서 준호가 영자에게 다가왔다. 수진이 화장실에 간 사이였다. 할머니. 준호는 말끝을 흐렸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영자는 일부러 차갑게 대답했다. 이 상황.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그냥 우연이에요.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영자는 준호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그때 수진이 돌아왔다. 뭘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할머니께 예식 순서 설명드리고 있었어. 준호는 얼른 웃어넘겼다. 하지만 수진은 예민하게 느끼고 있었다. 며칠째 할머니와 오빠 사이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특히 할머니가 준호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한복 매장에서의 일이었다. 영자가 수진의 한복을 맞춰보는데 준호가 들어왔다. 어머, 신랑이 왜 여기에? 매장 직원이 놀랐다. 미안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 준호는 수진에게 다가가려다가 거울에 비친 한복 입은 영자를 보고 멈췄다. 40년 전 영자가 자신과의 결혼을 꿈꾸며 한복을 입어보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의 영자는 지금의 수진만큼 아름다웠다. 할머니, 한복 정말 잘 어울리세요. 준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영자는 거울 속에서 준호와 시선이 마주치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늙은 사람이 뭘. 아니에요. 정말 우아하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수진이 탈의실에서 나오며 말했다. 할머니, 왜 자꾸 신랑을 이상하게 보세요? 오빠도 할머니만 보면 왜 그렇게 어색해해요? 순간 정적이 흘렸다. 영자와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다. 그냥 처음 본 사이라서 그런가 보다. 영자는 어색하게 웃었다. 하지만 수지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할머니, 어젯밤에 누구랑 전화하셨어요? 목소리가 되게 슬프던데. 사실 영자는 밤에 혼자서 40년 전 일기를 읽으며 울고 있었다. 그 일기장에는 준호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다. 아무도 아니야. 할머니가 옛날 친구 생각나서 그랬어. 영자는 서둘러 둘러댔다. 그날 저녁 가족 식사 자리에서 영자의 딸 미경이 말했다. 엄마, 요즘 왜 그렇게 이상해요? 수진이 결혼한다고 좋아하더니 갑자기 우울해지고. 그런가? 할머니가? 수진도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이 들면 감정이 예민해져서 그래. 걱정 말어라. 영자는 대충 넘어갔지만 준호는 그녀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다. 식사 후 준호가 영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할머니,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얘기 좀. 할 얘기 없어요. 영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도 수진이가 볼까봐 걱정돼요. 제발 그냥 넘어가요. 영자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물러섰지만 그의 마음도 편하지 않았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앞에서 그는 여전히 25세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밤 수지는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다. 분명히 할머니와 오빠 사이에는 뭔가 숨겨진 것이 있다.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다. 마치 서로를 알고 있는 사람들 같았다. 설마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 없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그녀의 마음에 뿌려지고 있었다. 결혼식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어느 오후 영자는 혼자 시장에 나가 있었다. 수진의 친정 예물을 준비하러 나온 길이었다. 그런데 우연히 준호와 마주쳤다. 어머 할머니. 준호는 놀란 듯 말했다. 혼자 나오셨어요? 응, 예물 하나 더 사러. 영자는 어색하게 대답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혼자서 무거운 것 들고 다니시면 안 되죠. 준호는 자연스럽게 영자의 쇼핑백을 받아들었다. 시장을 걸으며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에 빠졌다. 40년 전에도 이렇게 함께 시장을 걸었던 기억이 있었다. 그때는 젊은 연인으로, 지금은 할머니.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이대로 계속 어색하게 지내야 할까요? 어색한 게 당연하죠. 처음 본 사이인데. 영자는 여전히 차가운 태도를 유지했다. 정말 처음일까요? 준호의 질문에 영자의 발걸음이 멈췄다.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한적한 찻집으로 영자를 안내했다. 잠깐만 앉아서 얘기해요. 사람들이 보면 어떡해요? 영자는 망설였다.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냥 시장 보기 힘들어서 잠깐 쉬는 거라고 하면 되잖아요. 찻집에 앉자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다. 할머니. 아니 영자 씨.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영자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40년 만에 듣는 자신의 이름이었다.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세요.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왜요? 당신의 이름인데. 준호의 눈에는 40년 전의 그 애정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제는 수진이의 할머니일 뿐이에요. 하지만 나에게는 여전히. 준호는 말끝을 흐렸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마셨다. 준호 씨,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얽히는 게 운명 아닐까요? 준호는 영자의 손에 가까이 자신의 손을 뻗었다. 40년을 기다렸어요. 기다렸다고요? 영자는 놀랐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어요. 당신을 잊을 수 없어서. 준호의 고백에 영자는 숨이 막혔다. 그럼 수진이는? 수진이와 만난 것도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그 아이를 통해 당신을 다시 만나게 되었으니까. 영자는 격분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수진이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말 수진이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당신을 보는 순간 준호는 괴로워했다. 그만해요. 영자가 소리쳤다. 수진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찻집 안의 시선들이 그들에게 집중됐다. 영자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할머니 잠깐만. 준호가 쫓아왔지만 영자는 돌아보지 않고 걸었다.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준호가 자신을 위해 평생 혼자 살았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니야, 이럴 수 없어. 영자는 자신을 달래려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막을 수 없었다. 40년 동안 묻어둔 사랑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수진이 들어왔다. 할머니, 오늘 시장에서 오빠 만났다고 들었어요. 영자는 깜짝 놀랐다. 누가 그런 얘기를? 오빠가 얘기했어요. 할머니가 혼자 무거운 것 들고 다니셔서 도와드렸다고. 수진은 의심 없이 웃었다. 오빠가 정말 자상하죠? 그래. 영자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런데 할머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오빠랑 무슨 일 있었어요? 수진의 질문에 영자는 당황했다. 무슨 일이 있겠니? 그냥. 나이 들어서 감정이 복잡해지나 보다. 하지만 수진은 예리했다. 할머니, 혹시 오빠가 마음에 안 드세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영자는 서둘러 부인했다. 준호는 좋은 사람이야.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영자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떨렸다. 수진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할머니, 오빠 이름 부르실 때 목소리가 이상해요.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영자는 애써 평정을 찾으려 했다.
그날 밤 영자는 다시 한번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준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40년을 기다렸어요. 그 말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다. 다음 날 아침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제는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영자는 휴대폰을 보며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답장을 보냈다. 수진이 생각해서라도 이런 연락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요동치고 있었다. 가슴 깊은 곳에 남은 미련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다. 만약 40년 전에 다른 선택을 했다면, 만약 가족보다 사랑을 택했다면, 할머니 괜찮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응, 괜찮아. 영자는 손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다. 수진이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 자신의 감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그날 오후 준호가 또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수진과 함께였다. 할머니, 오빠가 드릴 말씀이 있대요. 수진이 말했다. 준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 제가 어제 실례를 범한 것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영자는 준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다. 그는 여전히 40년 전에 그 따뜻한 사람이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영자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수진이 보기에는 그저 예의 바른 인사였지만 실제로는 40년 된 사랑의 재확인이었다. 영자는 깨달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았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지도 알고 있었다. 결혼식을 하루 앞둔 밤 친지들이 모인 가족 모임이 있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수진과 준호는 행복한 예비 부부의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영자는 내내 불안했다. 자, 신랑 신부를 위해 건배. 수진의 삼촌이 소주잔을 들어 올렸다. 술이 몇 순배 돌자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다. 친척들은 준호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다. 준호야, 우리 수진이랑 어떻게 만났어? 고모가 물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로 만나게 됐어요. 첫눈에 반했죠. 준호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답했다. 첫눈에 반했다고? 그럼 이전에는 연애 안 했어? 다른 친척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었다. 준호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의 시선이 무의식적으로 영자에게 향했다. 글쎄요. 어릴 때 좋아한 사람이 있긴 했는데. 영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이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었는데? 수진이 궁금해하며 물었다. 그냥 옛날 얘기예요. 준호는 얼른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술이 들어간 친척들은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아니야, 말해봐. 우리 수진이가 질투할까봐? 삼촌이 크게 웃었다. 준호는 점점 더 많은 술을 마셨다. 평소에 술을 잘 마시지 않는 그였지만 오늘은 달랐다. 영자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느끼는 복잡한 감정을 술로 달래려는 듯 했다. 준호야, 그만 마셔.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 내일 결혼식인데 좀 마셔야지. 준호의 목소리는 이미 흐릿해지고 있었다. 영자는 불길한 예감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먼저 들어갈게. 할머니 벌써요? 수진이 아쉬워했다. 피곤해서.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영자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거실에서는 술자리가 계속되고 있었다. 준호는 더욱 많이 마시고 있었고 친척들의 질문도 계속됐다. 그래서 그 옛날 연인은 어떻게 됐어? 고모가 다시 물었다. 준호는 술잔을 비우며 중얼거렸다. 헤어졌죠. 가난 때문에. 가난 때문에?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친척들이 놀랐다. 40년 전 얘기니까. 준호의 말에 분위기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수진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40년 전이면 오빠가 5살 때인데요. 준호는 그제야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준호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오빠 혹시 나이를 속이신 건 아니죠? 수진이 농담조로 물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다. 준호는 술에 취해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다. 아니야.
나는 45세가 맞아. 하지만 뭐요?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 순간 준호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40년 동안 혼자 살아온 외로움, 영자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이 복잡한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사실은 준호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 결혼, 내 할머니와 나 예전엔 연인이었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준호를 바라봤다. 뭐라고요? 수진이 얼굴이 창백해지며 물었다. 40년 전, 우리는 사랑했어. 하지만 가난 때문에 헤어져야 했지. 준호는 계속 말을 이었다. 친척들은 충격에 빠져 서로를 바라봤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오빠,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미안해, 수진아. 하지만 이건 운명이야. 4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것도. 준호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있었다. 그때 영자가 거실로 나왔다. 너무 조용해져서 이상함을 느끼고 나온 것이었다. 무슨 일이야? 영자가 물었을 때 수진이 그녀를 돌아보았다. 수진의 눈에는 배신감과 충격이 가득했다. 할머니, 정말이에요? 오빠랑 연인이었다는 게? 영자는 순간 어지러움을 느꼈다.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진 것이었다. 수진아. 영자는 다가가려 했지만 수진이 뒤로 물러섰다. 대답해 주세요, 할머니. 정말이에요? 수진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까웠다. 영자는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그래. 40년 전 일이지만. 수진이 주저앉으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친척들은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이런 폭탄 같은 사실이 터진 것이었다. 할머니, 왜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나는 할머니의 옛 연인과 결혼하려고 했던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수진아, 진정해. 영자가 다가가려 했지만 수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진정하라고요? 할머니가 평생 그리워한 사람과 제가 결혼한다는데?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준호는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술에 취해서. 미안하다고요? 이게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일이에요? 수진이 소리쳤다. 그 순간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40년 동안 숨겨진 비밀이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드러난 것이었다. 수진의 절규 같은 외침이 집안을 뒤흔들었다. 친척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영자의 딸 미경이었다. 엄마.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영자를 불렀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영자는 딸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미경아.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미경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엄마가 40년 전에 사귀었던 남자와 내 딸이 결혼한다고.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영자가 간신히 말했다.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럼 수진이는 어떡해요? 내 딸은 어떡하라고요? 미경이 울분을 터뜨렸다. 수진은 소파에 앉아서 계속 울고 있었다. 준호는 그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거뒀다. 수진아, 제발. 들어봐. 준호가 애원했다. 뭘 들어요? 할머니를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걸요? 아니면 할머니를 잊지 못해서 저와 만났다는 걸요? 수진의 말에 준호는 할 말을 잃었다. 그때 수진의 삼촌이 화를 내며 말했다.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야? 결혼식이 내일인데. 삼촌, 이런 상황에서 결혼식을 어떻게 해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그럼 하객들은 어떡하고? 예식장은? 돈은? 다른 친척이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돈이 문제예요? 지금? 수진이 분노했다. 영자는 가족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자신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렇게 상처받고 있었다.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아, 할머니가 잘못했어. 잘못했다고요?
수진이 영자를 바라봤다. 할머니 정말 궁금한데 오빠를 보면서 뭘 생각하셨어요? 설마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기뻤던 건 아니죠? 영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할머니. 수진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가득했다. 할머니도 오빠를 아직... 아니야. 영자가 급하게 소리쳤다.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왜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왜 저 혼자만 모르고 있었어요? 수진이 서러워하며 울었다. 미경이 영자에게 다가와 따졌다. 엄마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떻게 이런 일을.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했잖아. 영자도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너희 할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지고 너의 삼촌들 학비도 마련해야 하고 나는 가족을 위해 사랑을 포기했어. 그래서요? 그게 지금 이 상황의 변명이 되나요? 미경이 맞받아쳤다. 변명이 아니야. 설명이야.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40년 동안 하루도 그 사람을 잊은 적 없었어. 하지만 가족이 더 중요했으니까 묻고 살았던 거야. 그 고백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 특히 수지는 더욱 절망했다. 그럼 할머니는 지금도 오빠를... 수진이 물었다. 영자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수진아. 정말 미안해. 할머니가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수진이 소리쳤다. 나는 어떡해요? 내 사랑은 뭐가 되는 거예요? 준호가 다시 수진에게 다가갔다. 수진아,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할머니와는 과거의 일이고. 과거라고요? 할머니를 40년 동안 잊지 못해서 결혼도 안 하고 살았다면서요? 수진이 준호를 노려봤다. 그게 과거라고요? 준호는 할 말을 잃었다. 수진의 말이 맞았다. 수진이 일어서며 말했다. 나는 이 결혼 못하겠어요. 수진아.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 어떻게 해요? 할머니의 첫사랑과 결혼한다는 게 할머니가 평생 그리워한 사람과. 수진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수진이 말이 맞아. 미경이 딸을 감쌌다. 이런 결혼은 할 수 없어. 영자는 무너져 내렸다. 자신의 과거 때문에 손녀의 행복이 산산조각 났다. 40년 전의 사랑이 지금 와서 이런 파국을 만들다니. 할머니. 수진이 마지막으로 영자를 돌아보며 말했다. 할머니는 저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셨나 봐요. 그 말에 영자의 마음은 완전히 부서졌다. 평생 가장 사랑했던 손녀에게 이런 말을 들을 줄이야. 수진아, 그런 말 하지 마. 영자가 애원했지만 수진은 이미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친척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고 결국 영자와 준호만 남았다. 이제 만족하세요? 영자가 준호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영자 씨. 준호가 다가가려 했지만 영자는 손을 내저었다. 가세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영자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욱 복잡했다. 미움과 사랑, 후회와 그리움이 뒤엉켜 있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랑이 이렇게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예식장은 이상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하객들은 속삭이며 수군거렸고 웨딩 플래너는 신랑 측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당황하고 있었다. 신부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수지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신부의 기쁨 대신 깊은 절망이 드리워져 있었다. 괜찮아요. 수진의 대답은 기계적이었다. 영자는 한복을 입고 수진의 대기실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어젯밤 이후로 손녀와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수진아. 영자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수진은 거울 속에서 할머니를 보았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할머니도 오셨네요. 수진아, 할머니가. 영자가 다가가려 했지만 수진이 손을 들어 막았다. 할머니, 오늘은 아무 말하지 마세요. 제발. 수진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그럼 정말 결혼식을 하는 거니?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모르겠어요. 하객들도 와 있고 취소하기엔 너무 늦었어요. 수진이 한숨을 쉬었다. 그때 웨딩 플래너가 급하게 들어왔다. 신부님, 신랑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준호 씨가 안 온다고 하시네요. 수진과 영자는 동시에 놀랐다. 뭐라고요? 30분 전에 전화가 왔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혼식을 할 수 없다고. 웨딩 플래너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수진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구나. 오빠도 이 결혼이 잘못됐다는 걸 아는구나. 수진아. 영자가 걱정스럽게 다가갔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하죠? 수진이 영자를 돌아보며 물었다. 하객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예식장 로비는 이미 술렁이고 있었다. 하객들은 신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소문을 듣고 웅성거리고 있었다. 신부 측 가족은 뭘 하고 있는 거야? 누군가 말했다. 혹시 신랑이 도망간 건 아니야? 다른 하객이 속삭였다. 미경은 상황을 수습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결국 몇몇 하객들이 영자에게 다가와 물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신랑이 왜 안 와요? 영자는 할 말을 잃었다. 40년 전 자신의 사랑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때 수진이 대기실에서 나왔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였지만 그녀의 표정은 차가웠다. 수진아, 어디 가니? 미경이 딸을 붙잡았다. 하객들에게 인사드리러요. 수진이 말했다. 수진은 예식장 단상에 올라갔다. 마이크를 잡은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 결혼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예식장에 울렸다. 하객들은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수진에게 집중됐다. 하지만 수진이 잠시 말을 멈췄다. 오늘 결혼식은 진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예식장이 술렁였다. 영자는 가슴이 아팠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혼식을 진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멀리서 와주신 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하객들은 충격에 빠져 서로를 바라봤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예식장을 가득 메웠다. 그럼 신랑은 어디 있는 거야? 누군가 소리쳤다. 수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다. 신랑 준호 씨는 오지 않기로 했습니다. 뭐? 도망간 거야? 무슨 일이야? 하객들의 반응은 격렬했다. 그때 예식장 뒤쪽에서 소란이 일었다. 준호가 들어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정장은 구겨져 있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이 역력했다. 수진아. 준호가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하객들은 더욱 술렁였다. 영자는 준호를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 왔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준호가 단상 아래서 말했다. 예식장은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이 기이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수진아, 미안해. 준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다. 내가 모든 걸 망쳤어. 지금 와서.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나는 정말 너를 사랑했어. 처음에는 정말로. 준호가 계속 말했다. 하지만 할머니를 보는 순간. 그만해요. 수진이 소리쳤다. 여기서 그런 얘기 하지 마요. 하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다. 40년 동안 잊을 수 없었던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나는 혼란스러웠어.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더욱 커졌다. 40년 전? 할머니? 무슨 소리야?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다. 그만하세요. 영자가 큰 소리로 말했다. 제발. 그만하세요. 모든 시선이 영자에게 집중됐다. 한복을 입은 68세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영자가 하객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모든 일은 제 잘못입니다. 할머니. 수진이 영자를 바라봤다. 40년 전 준호 씨와 저는
영자가 힘겹게 말을 시작했다. 연인이었습니다. 예식장이 술렁였다. 하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하지만 가족의 사정으로 헤어져야 했고, 저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영자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40년 후, 하필 제 손녀의 신랑으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완전한 정적이 흘렀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누가 믿을 수 있을까? 이건 드라마도 아니고. 한 하객이 중얼거렸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준호가 갑자기 소리쳤다. 수진아,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과거라고요? 수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를 잊지 못해서 40년 동안 결혼도 안 한 사람이 과거라고 해요? 그 말에 하객들은 더욱 놀랐다.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다. 수진아. 준호가 애원했다. 하지만 수진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다. 내 결혼은 끝났어요. 그 선언과 함께 수진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예식장을 나갔다. 영자가 뒤따라갔지만 수진은 돌아보지 않았다. 예식장에는 어수선한 분위기만 남았다. 하객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하며 서서히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다. 이게 뭔 일이야? 평생 이런 일은 처음 봐. 정말 실화야? 준호는 텅 빈 예식장에 혼자 남아서 무릎을 꿇고 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랑은 결국 모든 것을 파괴하고 말았다. 영자는 복도에서 수진을 따라잡았다. 수진아, 제발. 할머니. 수진이 돌아서며 말했다. 이제 만족하세요? 무슨. 할머니가 원하던 대로 됐잖아요. 오빠와 저는 이제 끝이에요. 이제 할머니 차례가 된 거 아니에요? 수진의 말은 날카로웠다. 수진아, 그런 말 하지 마.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왜요? 사실이잖아요. 수진도 울고 있었다. 할머니는 40년 동안 오빠를 잊지 못했고 이제 다시 만났으니까 좋으시겠네요. 아니야. 영자가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는 내가 더 중요해. 거짓말이에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처음부터 말해주셨을 거예요. 수진은 그대로 가버렸고 영자는 복도에 혼자 남겨졌다. 한복 치마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그녀의 마음도 그처럼 산산조각 나 있었다. 40년 전의 사랑이 오늘 모든 것을 망가뜨렸다. 손녀의 행복도 가족의 평화도 그리고 자신의 마음도. 결혼식이 파국으로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집안은 장례식장처럼 조용했다. 수지는 짐을 싸서 친구 집으로 가버렸고 미경은 어머니와 말을 섞지 않았다. 영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잠들지도 못했다. 가슴에는 돌덩이가 들어앉은 듯 무거웠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영자는 일어나지 않았다. 누구든 만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벨은 계속 울렸고 결국 영자가 문을 열었다. 준호가 서 있었다. 뭐하러 왔어요? 영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할 말이 있어서. 준호도 지쳐 보였다. 일주일 동안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듯 수염이 길어져 있었다. 할 말? 더 이상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영자는 문을 닫으려 했다. 제발. 마지막으로만. 준호가 문을 붙잡았다.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다. 하지만 집 안으로 들이지는 않고 현관 앞 벤치에 앉았다. 수진이는 어떻게 지내?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이 알 바 아니에요. 영자는 쌀쌀맞게 대답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수진이가 돌아와요? 우리 가족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요? 영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준호는 할 말을 잃었다. 영자의 말이 맞았다. 당신 때문에.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손녀를 잃었어요. 영자 씨. 당신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수진이는 행복하게 결혼했을 거예요. 우리 가족도 평화로웠을 거고.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준호도 울고 있었다.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정말 몰랐어요? 영자가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다. 수진이와 만날 때부터 계획한 게 아니었어요? 아니야. 준호가 급하게 부인했다. 정말 우연이었어. 수진이의 성이 다르니까 전혀 몰랐고. 그럼 언제부터 알았어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수진이가 할머니 얘기를 할 때부터 의심했어. 그리고 첫 만남에서 확신했지. 그럼 그때 헤어졌어야죠. 영자가 소리쳤다. 왜 계속했어요? 운명이라고 생각했어. 준호의 목소리는 작아졌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게. 영자는 한숨을 쉬었다. 우리 참 바보 같네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가을바람이 낙엽을 흩날리고 있었다. 영자야. 준호가 40년 전처럼 영자의 이름을 불렀다.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요. 영자가 고개를 저었다. 우리 정말 끝인가? 영자는 준호를 바라봤다. 40년이 지났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한때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 끝이어야죠. 영자가 힘겹게 말했다. 이미 너무 많은 걸 잃었어요. 만약,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만약 40년 전에 내가 더 노력했다면 가정법은 의미 없어요. 영자가 쓸쓸하게 웃었다.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그래도 후회하지 않아? 준호가 물었다. 영자는 오랫동안 생각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40년 동안 그를 그리워하며 살아온 자신을. 후회해요. 영자가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미경이도 없었을 거고 수진이도 없었겠죠. 그렇겠지. 당신도 후회해요? 영자가 물었다. 매일 후회했어. 준호가 고백했다. 당신을 지키지 못한 것도 홀로 살아온 것도. 바보 같은 사람. 영자가 작게 웃었다. 왜 혼자 살았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당신만큼 좋은 사람은 없었으니까. 그 말에 영자의 가슴이 아팠다. 40년 만에 듣는 사랑 고백이었다. 우리 참 불쌍한 사람들이네요. 영자가 중얼거렸다. 영자야. 준호가 다시 한번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마지막으로 안아줄 수 있을까? 영자는 망설였다. 하지만 40년 만에 마지막 만남이라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영자를 안았다. 68세와 45세, 나이 차이는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28세와 25세의 연인으로 돌아간 듯 했다. 사랑했어. 준호가 속삭였다. 나도. 영자도 작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 포옹은 오래가지 않았다. 영자가 먼저 몸을 뗐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알겠어. 준호도 알고 있었다.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진이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줘. 당신이 직접 하세요. 영자가 말했다. 그게 최소한의 예의죠.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걸어갔다. 몇 걸음 가다가 돌아서서 마지막으로 영자를 바라봤다. 행복해. 그가 말했다.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준호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날 밤 영자는 40년 된 일기장을 꺼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썼다. 오늘 40년 만에 첫사랑과 마지막 인사를 했다. 사랑은 세대를 뛰어넘었지만 결국 상처만 남겼다. 내 욕심 때문에 수진이를 잃었다. 이제 정말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할 때다. 며칠 후 수진이 집에 돌아왔다. 하지만 예전의 밝은 모습은 없었다. 할머니. 수진이 조심스럽게 영자에게 다가왔다. 수진아. 영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 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수진이 물었다. 용서는 내가 구해야 할 말이야. 영자가 손녀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가 모든 걸 망쳤어. 아니에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사랑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울었다. 40년 된 사랑이 남긴 상처를 함께 어루만지며
그리고 영자는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은 놓아주는 것이라는 걸. 수진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감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강가에서 혼자 앉아 있는 영자의 모습으로 이야기는 마무리된다. 40년 전 준호와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서 그녀는 모든 기억을 강물에 띄워보내고 있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영자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따뜻한 기억이 남아 있었다. 40년 전에 순수했던 사랑, 그리고 일주일 전의 마지막 포옹까지. 사랑은 때로 상처를 주지만 그 상처마저도 삶의 일부가 되어 우리를 더 깊은 인간으로 만든다는 것을 영자는 이제 알고 있었다. 세월이 흐르고 수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결혼했다. 영자는 그 결혼식에서 누구보다 환하게 웃었다. 이번에는 정말로 진심으로 손녀의 행복을 축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준호는 도시를 떠났다.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가끔 영자에게 안부를 묻는 편지가 도착할 뿐이다. 영자는 그 편지들을 읽지 않고 태운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사랑은 끝났지만 삶은 계속된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으로 충분하다.